자, 계속 표시 광고에 관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방금 했던 중개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방금 했던 내용이죠. 답은 2번. 보조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2번으로 체크하시고 9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좀 전에 광고를 할 때는 5가지를 적어놓고 광고해야 됩니다. 들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가 중개보조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됐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영업을 많이 합니다. 직방, 한방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럴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비대면이잖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금 광고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과장 광고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없는 물건을 있는 척, 또 뭐 평수가 19평인데 뭐 예를 들어 21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을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 전부 다 표시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시키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자, 기업부터 줄 한번 꺼보세요. 물건의 소재지, 면적, 그 다음에 니은, 가격, 디귿, 종류, 리얼, 거래의 형태, 매매다, 임대다, 형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죠. 이 방향,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 적어야 돼. 그리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방과 욕실의 개수, 그리고 건축물이면 총 몇 층인지 20층에 있는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총 층수, 그리고 사용승인, 입주 가능한 날짜까지를 기재하도록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쭉 보시면서 이거를 다 암기한다? 이건 무리지, 그죠? 암기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없는 물건을 광고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광고하는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주차 대수, 입주 가능일 이런 것까지도 체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학습용으로 체크해 주시고. 자, 오른쪽 10번 넘어갑니다. 이번엔 또 사정이 달라집니다. 10번 제목이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동그라미 그걸 크게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동그라미. 자, 그럼 이것도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물건을 광고할 때는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광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없는 물건을 있는 척 광고하면 안 돼. 과장되게 광고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부당한 표시라 그래요. 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래서 10번 봅시다. 부당한 유형이 아닌 것은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합니다. 딱 보니까 부당한 표시 느낌이 오죠. 존재하지도 않는 걸 있는 척하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 원래 인기 있고 괜찮은 물건은 광고 나오면 바로 없어지는 게 상식이잖아. 그죠? 이런 거를 있는 척하고 올려놓는다니까. 실제 물건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올려놓고는 연락이 오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시간 전에 팔렸는데 요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인하는 형이죠. 이런 것들이 부당한 표시입니다. 2번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게 다르게 거짓을 하거나 과장되게 표시합니다. 통상 한 15억쯤 되는 아파트를 12억에 급매물 나와 있어. 이렇게 광고 탁 올립니다. 그러면 연락이 쫙 들어오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부당한 표시죠. 3번 중개대상물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표시하는 거. 이게 부당한 표시예요. 4. 매도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거래를 허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자, 일단 4번이 부당한 표시 아닙니다. 일단 표시해 보시고 5번 또 한번 봐봐요. 상식적으로 부당한 표시 냄새가 확 나죠.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 조건 등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 정도가 표시 광고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 2, 3, 5 그게 부당한 표시고 이거 옆에다가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렇게 도입이 된 거예요. 아까 그냥 표시 광고 위반하면 개공사는 100,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 이렇게 됐다면 지금 부당한 글씨가 딱 들어가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당한 표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 광고가 인터넷에 나와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봐야 돼. 실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해 보는데 모니터링을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나 직방, 한방, 다음 이런 데 광고가 들어와 있는데 요거 좀 가짜일 것 같아.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갖다 내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부당한 표시와 모니터링은 다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1번 문제가 이래 나오죠. 인터넷을 통한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틀리는 것을 찾아라.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해답 가리시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리는 것 50초 고민합니다. 시작. 시간 재면서 관리합니다. 자, 한번 읽으셨나요? 50초 됐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고 틀리는 건 몇 번? 1번 방금 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은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붙었으니까 X. 자, 1번을 틀린 답으로 하고 2, 3, 4, 5가 중요한데 거기 3번 보시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줄 것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이라 합니다.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한다 이 말이에요. 분기. 그 다음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수시 모니터링 그렇게 줄 하나 것이고 그러면 결국 모니터링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기본 모니터링은 얼마마다? 분기별로 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마다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잡아내겠나요? 분기별로 수시 모니터링 한다. OX. X잖아. 그죠? 그렇게 잡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거예요. 기본 모니터링이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 거 주의해 보실 것. 넘어갑시다. 12번. 지금 했던 문제들에 적어 넣습니다. 법 조문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와 모니터링에 대해서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 기억.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얼마? 30일 내로 국토장관에게 제출해라. 30일 적어놨습니다. 니은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했다면 그 결과 보고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해라. 15일. 좀 이해됩니까 이거? 자, 법을 그렇게 만들었죠. 기본 모니터링은 석 달마다 하니까 석 달마다 하고 끝난 날로부터 한 달 내로 보고하라 이 말이에요. 수시 모니터링은 언제 할지 모르죠. 수시로 할 거니까 한 것은 15일 내로 보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15일 내로 국토장관에게 제출한다. 디귿 이때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사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그 결과를 국토장관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해놓고 숫자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처음 도입된 조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올해 시험에서는 처음 만나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답은 2번 체크하시고 13번 내려갑니다. 자, 표시 광고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국토장관은 제출받은 표시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해서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위에 연결하고 같은 문제예요. 1번부터 5. 자, 틀린 거 수정합시다. 2. 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 광고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X입니다. 포상금은 개공사 아닌 자가 광고했을 때 포상 대상이지 정상적인 개공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X. 3.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할 때 공인사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 100. 개공사 아닌 자는 1년에 1000이죠. 그래서 틀렸고 4번 따라오잖아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개공사에 대해서는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또 틀렸고 5번 국토장관의 자료 제출 및 조사 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직방, 한방 이런 서비스 제공자는 얼마짜리지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정리하시면서 2, 3, 4, 5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한번 좀 확인합니다. 14번은 또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거기 31회 기출문제 별표 딱 해놓고 자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공사의 성명과 함께 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X. 중개보조는 절대로 명시할 수 없다. 틀렸고 2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그래서 2번이 O. 지문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자 3번도 틀리나요?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를 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역시 X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그게 포상 대상이에요. 그래서 개공사 아닌 자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려요. 4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X. 당연히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등록번호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X. 또 5번도 봐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된 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기관은 기본 계획서에 따라 얼마마다 실시한다 그랬죠? 분기별로 실시하죠. 6개월 또 하니까 X. 여기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 기본 계획, 수시로 하는 것은 수시 모니터링 그렇게 정리했고 자 15번 내려갑니다. 제일 밑에 중개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 것은 역시 30일의 수정이 다 돼 있으니까 일단 별표하시고 사무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게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는 게시하는 거 어떻게 공부했죠? 게시해야 되는 것 등수보자를 게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억하기를 모의고사 치고 나면 등수를 보자 하면 게시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등이 뭐죠? 등록증 원본, 수수료표, 보정서류, 자격증 원본. 그러니까 이거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것이 단골로 시험에 들어온다니까요. X죠. 그 다음에 2번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의 실무교육 수료, 실무교육 수료증 안 들어간다니까요. 2번도 X. 사업자 등록증 X.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로서부터 받는 거예요. X. 4.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잘 나가다가 4번 때문에 X예요. 자격증은 걸어야 되는데 게시하는 건 전부 원본이에요. 왜 그러면 4번을 걸어라 이러면 복사해서 위조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게시하는 건 별도의 말이 없어도 전부 원본입니다. 약국이나 병원 가시거든. 약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유심히 한번 봐봐요. 전부 다 걸어놨는데 원본 딱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자, 5번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그래서 여기서 답이 해당되는 게 5번밖에 없어요.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그것도 뭐 원본입니다. 답은 5번. 등수보잘 때 등은 중개사무소는 등록증이잖아요. 이게 분사무소 때면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잖아. 그죠?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넘어가서 16번. 자, 이건 또 여러분이 하나 풉시다. 해답 딱 가리시고 쉬어가는 페이지인데 게시 의무에 대해서 틀리는 것 30초. 시작. 공부도 하시고. 자, 16번에 틀린 건 3번입니다. 이것도, 이게 게시 의무는 단순합니다. 이거 게시 의무 4가지 위반하면 100만원짜리가 뜨는데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딱 요 문제입니다. 자, 16번 틀리는 것 답이 3번인데 소공사는 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그것도 원본이죠.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이게 왜 틀리는가 하면 여러분 소공사 자격증 게시해야 돼요. 근데 이 게시를 누가 할까요? 개공사가 해야 돼. 그럼 문제를 요래 낼 때가 제일 어렵다고. 소공사가 올라가서 걸어놓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걸어야 되는 사람은 누가 걸어야 된다? 개공사가 걸어야 되고 개공사에게 위반하면 100만원 과태료예요. 소공사가 자기 자격증 직접 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거 하나를 유념하셔야 돼요. 3번만 딱 조심히 하셔야 돼. 소공사 자격증은 게시하지만 소공사가 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사람 누가 올라간다? 개공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 올라가면 100만원 과태료예요. 요거 하나를 유념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위반하면 100만원 과태료까지 정리가 됐죠. 17번 내려갑니다. 자, 이것도 쉬어가는 페이지인데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역시 17번.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서 명시한 것을 골라라. 기어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했습니다. 철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영업 안 하면. 이렇게 철거를 안 하니까 그 간판을 달고 다른 자가 영업을 하더라니까 지금 그죠? 폐업하면 철거합니다.
니은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했을 때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휴업 끝나면 일할 걸 왜 철거합니까? 옆에 X. 디귿. 개설 등록 취소를 받았습니다. 취소 받았으면 철거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마지막 이전했을 때 동그라미.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수원으로 이전합니다. 간판을 철거 안 하니까 그 간판을 달고 무자격자가 일을 하더라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철거해야 되니까 기역, 디귿, 리얼. 철거하는 거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휴업,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답은 4번. 자, 1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간판의 철거 방금 한번 체크해 보셨으니까 자, 확인합시다. 밑에 해답 가리시고 옳지 않는 것 간판 철거에 대해서 40초간 푸세요. 옳지 않는 것 40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가 40초입니다. 우리는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간 관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옳지 않는 것 4번으로 알고 있다. 그죠? 개공사가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X. 정지받은 자는 끝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철거할까요? 그죠? 정지, 휴업 이런 것들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자, 답은 4번으로 틀린 게 돌았는데 나머지는 다 맞고 그러고는 물어봅니다. 이렇게 철거하라 했는데 안 하면 제재가 뭘까요? 그게 5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100만 원 과태료 걸면 안 돼요. 간판 철거를 위반하면 5번. 간판의 철거를 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란 합급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 이랬지 100만 원 과태료 매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신 집행한다. 강제로 철거한다 이 뜻이에요. 강제로 철거시키겠다는 뜻입니다. 19번 내려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총괄인데 한번 가봅시다. 1번. 개공사는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개설 등록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OX. X. 왜 X? 사본 아니라니까요. 등록증 원본이죠. 2. 사무소를 이전하고 지체 없이 종전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개공사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X.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한다 그랬습니다. X. 3번. 개공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등록 안 쓰면 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부당한 표시는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냥 표시 광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고, 그죠? 4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광고할 때는 건물의 방향, 방, 욕실의 개수까지 광고에 명시해야 된다. 조금 전에 한번 읽으셨죠? 그죠? 5. 답은 4번. 5. 등록 간청은 모니터링, 조사 조치를 15일 내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X입니다. 거기 수탁기관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합니다. 모니터링은 국토장관의 소관사항이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본 시간. 시험하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20번 사무소 이전의 절차로 접어듭니다. 20번 중개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이렇게 공부하셨죠. 이전 후 등록 간청에 하고 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였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럼 1번은 이리저리 다 틀렸다. 이전 신고 10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였죠. 자, 그럼 틀린 게 1번으로 돌았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2, 3, 4, 5 한 문제가 지금 계속 따라오니까 2번 사무소를 등록 간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크게 서울에서 수원으로 갔다. 그 관할 구역 외로 갔잖아. 그죠? 그때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신고하고 맞죠? 3.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전부 다 어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신고합니다.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 4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지금 1번에 틀렸기 때문에 어차피 다 맞는데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구리시로 이전을 했다고 칩시다.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구리시에 신고하는데 가져가는 서류
등록증 방금 보셨죠? 강남에서 받은 걸 들고 가야 어디서 왔다는 걸 알잖아, 그죠? 그리고 구리시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그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즉 구리시청은 이 말이겠지. 종전의 관청에다가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구리로 왔으면 자 그때 강남에 있던 서류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보내주는 게 어떤 거지요? 1. 강남에서 신청할 때 들어왔던 서류고 놔둘 필요 없잖아. 구리로 갔으니까 그죠? 그거를 신청 서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에서 등록증을 내줄 때 몇 월 며칠 누구에게 교부했어 이라는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도 이사 갔으니까 보내줘라. 대장. 세 번째 중요하다 그랬죠. 1년치 행정처분 서류. 강남에서 위반을 하고 구리로 도망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피해오는 사람. 그걸 처벌하려면 1년치 행정처분 서류도 보내줘야 구리에서 처벌하겠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송부 서류입니다. 뒤편에 문제 들어올 겁니다.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한 총괄의 문제를 보신 거예요. 자, 틀린 건 1번이고 2, 3, 4, 5 공부했습니다. 이제 21번 같은 유사 문제니까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밑에 해다 딱 가리시고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옳은 것을 40초 동안 찾으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타점에서 틀린 데를 표시하라 이 뜻이에요. 시작. 40초 동안 풉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40초입니다. 자, 옳은 것 답은 일단 4번 예고했습니다.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증이나 신고항에서의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다. 5. 이런 말이죠. 여러분 강남에서 구리로 가는 것을 관할구역 외로 갔다면 강남 안에서 삼성동에서 역삼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주소만 바꿔서 내주면 되지 강남구청장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서 관할구역 내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기재사항을 변경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 자, 1번은 어디가 틀립니까? 부칙 6조는 소재한 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국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다. 자, 2번은 또 어디가 틀렸습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이 지체 없이 해야 되지. 왜 10일 내로 통보하는데, 그죠? 10일 내로는 협회에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 하는 게 그런 게 하나 보여요. 그죠? 자,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그것도 웃긴다. 그죠?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뭐를 첨부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휴업 중에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데 휴업해놓고 사무소 이전해도 됩니다. 거기 휴업 기간 중 밑에다가 이꼴 업무 정지 기간 중 이것도 적어놔.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업무를 못한다 그랬지 이사를 못한다는 말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업무 정지 중이든 휴업 중이든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총괄했고 하나 더 해볼까요? 22번. 자,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전한 경우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여러분 강남에서 구리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관할구역 외로 갔다. 자, 기억. 종전에 등록관청이 송부할 서류는 아까 살짝 했죠. 등록 신청 서류, 일단 동그라미 신청 서류, 그리고 1년치 행정처분 동그라미 그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제출을 해줍니다. 일단 기억 5. 니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등록대장 등을 송부일로부터 10일 내로가 아니고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래서 10일 내로 때문에 X. 디귿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 그래서 강남에서 잘못을 하고는 구리로 도망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합니다. X. 리얼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합니까? 재교부를 합니까? 재교부지. 왜 그러면 강남구청장에서 이제는 뭘로 바뀐다? 구리시장으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재교부예요. 아까 기재사항 변경은
강남구청장이 바뀌지 않는 게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이잖아요. 주소만 바꾸는 거, 그죠? 그리고 리얼도 X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닌데 2번에 1개 이렇게 갑니다. 자, 하단 23번 문제가 작년의 문제입니다. 31회 기출이라는 곳에다가 별표를 딱 하나 찍어 놓고, 자, 해답 밑에 딱 가려놓고 이제 정리해 봅니다. 시간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시작. 답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정리해 보시고. 공부하고 오신 분은 이제 돌아갈 시간 없죠? 지금 이 시간에 마무리해서 졸업합니다. 자, 체크하셨나요? 잘하고 계시네요. 자, 옳은 거 찾아가시면 틀리는 데는 메모도 해보셨어야 됩니다. 자, 갑시다. 1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5. 관할구역 내는 재교부,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해 준다 그랬죠. 이전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는 없고 반드시 뭐 한다? 재교부해야 되잖아. 그죠? 일단 1번은 그래서 X예요. 지금 23번의 문제가 관할지역 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관할지역 외로 가니까. 그래서 1번 X. 2.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면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다. X. 자, 3번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X.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죠. 그리고 또 이전할 분사무소니까 X. 다 틀렸네. 5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5. 답이 5번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렇잖아요.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중개법인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사무소 대전지점이 있습니다. 이 유성구에 있는 지점을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동래구로도 이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분사무소도 이전을 하면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자, 강남에 할까요? 유성구에 할까요? 동래구에 할까요? 답은 강남, 주된 사무소에 하잖아. 그죠?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강남에 신고를 하니까 유성구에서는 나갔는지 동래구에서는 들어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이전 전과 이전 후에다가 통보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분사무소만 이전 전과 이전 후에 통보해 준다. 지금 그런 지문이 들어와요. 왜? 전부 다 어디 신고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바로 벌어진다. 주된 사무소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은 5번. 자, 24번 갑니다.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시군구별이죠. 1번 X. 이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는 없다. 맞다. 어차피 시군구에 하나씩만 둡니다. 2번이 5. 3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지점장은 이 말이죠.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X.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하는 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할 필요 없다. 이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4.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지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다? 중개보조원만 받는 거예요. 그죠? 4번도 X. 5번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얼마를 추가로 설정합니까? 1억 원 이상. 그래서 틀렸으니까 답은 2번. 25번 내려갈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하여야 한다. X. 분사무소는 전부 어디 합니까? 주된 사무소에 합니다. X. 자,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했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아까도 정리했죠. 옳은 것은 2번. 자, 나머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번 갑니다. 똑같은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4번 보입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령 때문에 X예요. 자, 한번 봐요, 여러분. 서울 강남의 주된 법인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있고 대전광역시에 대전지점을 만들었다면, 자, 대전지점에 만들더라도 서류는 어디 갖다 낸다? 주된 사무소 강남에 갖다 내잖아요. 그 강남구청이 정하는 수수료지 왜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겠어요? 주된 사무소가 정하는, 자기가 갖다 내는 곳에 수수료를 해당내야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그것 때문에 X입니다. 나머지 됐죠.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 옳은 것들입니다. 역시 넘어가면 27번 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문제를 걸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연결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 이렇게 했어요. 공동사무소가 무엇입니까? 하면 사무소는 몇 개 만들어야 된다? 딱 하나만 만들어서 영업합니다. 그럼 여기 개공사가 영업을 하는데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하고 있겠죠. 근데 이 개공사와 친한 개공사가 야, 우리 같이 사용하자 하고 자기들도 직원들을 데리고 온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사용하는 것을 공동사무소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지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죠? 좋은 자리에 좋은 건물이 들어왔는데 월세가 한 500이다. 아, 이건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건 세 사람이 하면 150만 원씩만 내도 그거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거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공동사무소를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설치 신고하지 않고 이 개공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자기 사무소를 이전해서 만들거나 이 개공사는 이쪽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같이 등록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고 또는 이사를 해서 만들어지지 설치 신고서라는 게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요,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막 맞는 것 같이 보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여러분 보다시피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거나 등록을 하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는 받아야 되겠다? 승낙서는 받아서 제출해라. 요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공동사무소는 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니까 모든 업무는 각자 부담하는 거예요. 그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공동사무소를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면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 이런 말 들어오면 무조건 X예요.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각자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사무소의 답니다. 자, 27번 지금 설명했으니까 해답 딱 가려놓고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시간 안 가르쳐 드립니다. 공부하시도록. 자, 해답만 걸어놓고 이 시간에 고민합니다. 틀리는 것 찾으세요. 자, 공부했습니까? 27번 틀리는 것은 답이 5번입니다. 1, 2, 3, 4 다 잘 들어왔고 5번 보세요. 개공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에 을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을은 등록 신청서에 건물주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보세요. 이게 건물주의 승낙서입니까? 다른 개공사의 승낙서입니까? 다른 개공사의 승낙서. 그래 이제 5번이 틀린 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그림을 잘 안 보시면 아, 원래 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쓰려면 건물 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이런 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다른 개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5번이고 1, 2, 3, 4가 다 맞는데 거기 2번, 3번은 상식이죠. 업무 정지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없다. 2번, 3번 고려되어 있죠. 한 번만 읽어도 상식. 자, 관련되는 문제 28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합시다. 사무소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을 공동으로 고용할 수 있다. X입니다. 공동을 하는 게 각자 고용합니다. 책임도 각자 가지고. 2번 공동사무소인 경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보조원과 공동사무소 모든 개공사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X라니까요. 봐요. 이 중개보조원이 잘못한 것은 이 개공사가 책임집니다. 각자 책임집니다. 모든 개공사의 책임이다. X. 3번 나오죠. 공동사무소를 이전하면 대표자를 정하여 일괄 이전 신고하여야 한다. X라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신고합니다. 공동사무소는 대표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공동사무소는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공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 그럼 자, 이 사람들이 3명이 한 사무실을 쓰면 공동사무소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 자기 간판 있겠죠? 자기 간판 3개 다 걸어놓고 해. 각자 걸어놓고 한다니까요. 무슨 서울공동사무소라고 하여야 한다. 이런 법은 없다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각자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또 틀렸으니까 5번. 휴업 중인 개공사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맞다. 아까 위에서는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영업 정지들이 나는데 가서 공동사무소로 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휴업 중인 자는 자, 휴업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전해서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는 있다. 옳은 것 5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중개 업무를 하는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 이제 사무소를 갖췄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영업을 하며 또 고용인 직원들하고는 어떻게 일을 하며 또 어떤 업무를 하느냐라는 게 출발을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업무의 범위 들어갑니다.